김경래의 최강 시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결의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갈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목표는 다름 아닌 조국 통일과 민족 종행인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성은 이 KBS에서 지난달 31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다큐 인사이트 모던 코리아에서 나왔던 음성들을 저희들이 잠깐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거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험적인 다큐멘터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옛날 화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화면들의 연속이라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말하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굉장히 좀 쑥스러워 하시겠지만 KBS의 천재 PD라고 알려져 있는 이태웅 PD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모던 코리아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재 PD 맞나요? 쑥스럽네요. 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다, 스타일이. 그 다큐멘터리의 스타일이. 네. 그건 맞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교양국 소속 PD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스포츠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스포츠국에서 시작하셨어요, 일을? 아직도 스포츠국 소속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하여튼 정규 다큐멘터리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 좀 다르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스포츠 그쪽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지난해였네요? 천하자산 막만세? 네, 지난해는 아니고 2011년. 아,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네네네.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네네. 그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그거는 스포츠 팀에서 올려놨더라고요. 네네. 올려놔가지고 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씨름이 전성기일 때 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 아마 추억에 젖을 수 있는. 근데 저도 KBS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카이브거든요. 옛날 화면들.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거 갖고 어떻게 말아먹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 출발이 거기였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국에 있다 보니까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는 다시 보는 명승부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좀 하다 보니까 자료 화면이 KBS에 굉장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뭐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황까지도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재했던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그냥 놔두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걸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해왔죠. 이번에 모던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1편이 우리의 소원, 2편이 저기 대망이라고 대우 이야기죠. 예, 대망. 3편이 순행의 탄생. 다들 이게 되게 일상적인 순행의 탄생이나 우리의 소원은 딱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대망은 이제 대우의 얘기다. 근데 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정말 아카이브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영상 관련 영상들이. 영상을 쭉 보고 나서 주제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제를 먼저 정하고 아카이브 그 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두 개가 병행이 되긴 하는데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아카이브가 얼마나 있는지 일단 좀 찾아보고 흥미로운 주제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아카이브 영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검색을 해보고 여기에 좀 충분한 관련 영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뭐 한 큰 주제에 파생되는 이제 작은 키워드 같은 것들로 계속 검색을 해서 뭐 비슷하다 싶으면 일단 제 보관함에 담아놓고 다 담아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검색이 안 되면은 불가능한 다큐멘터리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한 편 정도 예를 들어 모던 코리아의 1편 우리의 소원은 요거 만들 때 검색을 하고 봤던 이 영상이 한 몇 분 정도 분량일까요? 분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일단 용량이 22테라 정도 되거든요. 22테라요? 네네. 기가가 아니라?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예전에 방송할 때는 테이프로 했잖아요. 그렇죠. 테이프이 한
개가 좀 넘더라고요. 1,000개. 네네. 대략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의 예전으로 얘기하면 테이프. 네, 테이프 뭐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니까 보통. 1시간, 2시간 이게 영화 한 편이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1,000개 영화 정도 보고 그런 다큐멘터리 그 하나가 되는 것 나왔다. 같아요. 네. 그거 혼자 보신 건 아니죠? 근데 보는 사람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진짜요? 봐야 돼요. 예. 이제 누구랑 같이 보는 거를 머릿속을 공유하기 힘드니까. 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 영상 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비교적 그래요? 수월했던 것 약간 같아요. 뭐랄까요? 덕후라 그러나요? 요새 속된 네, 말로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시군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 전에 그 방송에 나갔던 음성 잠깐 하나 더 듣고 돌아오죠. 아까 기성세대 믿을 수 없다. 난 젊은 사람이 맞는 말이지만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요. 우리 보고 그럴 것도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요 다음에 또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 밑에서 받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당신이 한 거 뭐 있어? 그런 말이나 듣지 않게 하는 게 좋지 말이야. 우리 보고 말이야. 한 거 뭐 있어? 한 거 없지만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자꾸 몰아대지 말고 자기네 할 거나 잘해요. 빨리 가야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게 죄예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추모 사업회를 발족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작년부터 그 사회 분위기랄까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하겠습니까? 무슨 여건이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또 무슨 어떤 당에 입당을 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해보시겠습니까? 뭐 지금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여건이. 재밌네요. 이 음성을 이거 뭐 화면으로 보면 영상이겠죠. 요거를 꼭 소개해 주시고 싶다. 제가 PD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뒤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음성보다는 저는 그 앞에가 김동길 교수가 30년 전에 진짜 옛날 대학생들을 굉장히 유행했던 분이 그런 강연이었어요. 그죠?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제 기성세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비판하지만 3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딱 지금이 30년 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현재 기성세대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서치할 때부터 이거는 좀 어떻게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라서 딱 30년 전에 30년 뒤 지금을 얘기했던 그 순간이네요. 네네. 저는 영상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인영 원내대표 이런 분이 뭐 훈련소에 갔었던 그런 장면들 그런 거는 일부러 찾은 겁니까? 아니면 얻어 걸리는 겁니까? 얻어 걸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일부러 찾은 건 아니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서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저도 하고 봤더니 이인영 원내대표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 많이 봤는데 처음에 이제 자막을 안 깔아줬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누군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도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게 약간 뭐랄까 모자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시대의 모자이크.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표현 방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망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뭐 나레이션도 없고 특별히 줄거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뭐랄까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 부분이 뭐 가장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화면들에 다 자기 원래 옛날 방송들을 짧게 한 거다 보니까 원래 들어있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나레이션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소리들이 꽉 차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소리들을 어떻게 끼워 맞춰서 좀 그 오디오를 들으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자막으로 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보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이라도 더 쉬울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정보를 많이 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세대, 저는 이제 40대인데 저 같은 세대들은 아는 화면들이에요. 뭐 네네.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자키 이런 뭐 개그 프로그램들, 네. 뭐 네로 25시, 뭐 최양락 씨, 뭐 이런 다 익숙한 화면들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보잖아요. 네. 근데 자막 같은 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 의도적인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자막을 다 넣을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더 힘들어져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 방식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저보다 한 30대, 20대가 보면은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아니면은 뭐 뉴스 화면인지조차도 분간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일 있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그거는 좀 보는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않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뭐 제 생각은 이게 어차피 모자이크로 네. 뭉뚱그려서 제시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들이 어떤 뭐 실제 뉴스인지 아니면은 뭐 드라마에서 재현된 뉴스인지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뭉뚱그려진 주제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네네.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네. 제가 1편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반쯤 보다가 못 봤어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보여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봐야지. 마음 먹고 한번 봐야지 싶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배우 최재성 씨가 네. 시체를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네네.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1회. 그래요? 장면입니다. 네. 나는 그 장면 보면서 무슨 유럽 무슨 예술 영화 같이 중간중간에 이상한 장면들 하나씩 네. 집어넣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뭐 몽타주라고 하기도 네. 하고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의 뜻이 뭐예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악몽을 꾸다가 좀 깨어나는 그런 느낌의 네.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편집을 하다가 갈 데 없을 때 그거 배치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전환시키거나 그러고 배치해 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뭐 의미를 주려고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좀 유용한 장치였어요. 편집상에. 그렇군요. 네네. 전환하거나 몇 번 반복해서 나와서 네네.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이제 보통 반복을 해서 쓰진 않는데 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거 또 붙여볼까 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모던 코리아 1, 2, 3편 중에 정말 이게 찾다가 정말 빵 터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번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었다. 그런 거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죠. 이거 약간 흥행을 위해서. 1, 2, 3편 중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뭐가 있었냐면 그 초등학생 애한테 북한이 왜 네네. 싫어 뭐 그 이런 거 장면도. 물어보는데 네. 기자가 아나운서인지 기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시키더라고요. 네. 야, 그럼 뭐 소련이 나쁜 애들이라고 빨리 말해. 뭐 이러니까 또 네네네. 걔가 또 그대로 얘기하는 장면인데 네. 그 장면 그건 NG 컷이죠. 촬영 원본이 그냥 그러니까 촬영 남아 있는 원본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 안 나갔던 그쵸. 화면. 네네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 네. 그런 장면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뭐 그런 장면도 재미가 있고 네. 이제 제작진들이 시사하면서 되게 빵 터졌던 장면은 네. 이제 수능 편에 예. 이제 수능 체제가 되고 교육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영어 교육도 교실에서 네. 바뀌었다고 소개를 하는 장면에서 선생님이 떡떡떡하고 may I come in 하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단체로 yes you can 그러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장면도 되게 그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방송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된 화면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네네네. 근데 이런 작업을 처음에는 뭐 아까 시작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KBS에 이런 엄청난 자료들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여러 편을 만드셨잖아요. 사실 네네. 여러 편을 만들다 보면은 이 작업의 의미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조금 발전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작업이? 꼭 이런 작업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닐 테고 네. 이번 그 모던 코리아나 네. 그 지난 작년에 제가
그 올림픽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8818. 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게? 이제 1988년과 2018년을 배치한 제목이죠. 아주 뭐 단순한 뜻이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KBS가 가지고 있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네. 뭐 정치적인 성향이 뭐 좌든 우든 어떻게 됐든 네. 간에 좀 어느 정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KBS가 할 일이 아닐까. 공유라기보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의식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KBS 밖에 있으니까요. 네.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오랜만에 KBS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었을까. KBS의 가치, 뭐 공영방송의 가치 네네. 이런 걸 좀 느끼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 KBS 방송이라 약간 좀 청취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저는 밖에 좀 객관적으로 청취자분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장호민 씨가 매우 흥미롭고 씁쓸하게 봤다. 볼 때는 향수를 느끼고 보고 나서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극찬인데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1967님이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본다라는 말 이렇게 써주셨고 K76011389님이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모던 아카이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끝난 겁니까? 모던 아카이브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네. 4, 5, 6편이 남아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평생 이걸로 울고 먹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울고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주제는 1992년에 있던 휴거랑 네, 이제 재밌겠다. 예.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에 대해서 하나 네. 하고 또 나머지 하나가 산풍 사건. 예. 비극적인 사건을 네네. 다루고. 나중에 2002년 월드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죠? 이제 그 안도 사실은 나와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40대인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 최근 일인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저희한테 최근인데 네.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네. 완전히 옛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 세대가 해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KBS 이태웅 PD였습니다.